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뉴스 보시면은 뭐 계속 이제 미사일은 아니죠, 이제 그 발사체라고 해야죠. 누리호 오늘 뭐 그 발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뉴스가 계속 그런 게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그쪽에 신경을 그만 쓰시고 오늘은 그냥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TV 보면 뭐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제가 지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 테마가 형성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 테마가 내일 형성이 안 되니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 누리호 테마주가 아니라 다른 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것들은 거의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기존 차트 기법이랑 투자 전략이 요즘에 잘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왜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거냐면 요즘에 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실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조정이 올까봐 겁이 나서 뭐 지수 또 떨어질까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드신 게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즉 내가 배웠던 것과 내가 배운 기법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맞죠? 그죠? 아직 뭐 많이 안 들으셨으니까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투자 전략을 조금 수정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매매 기법을 수정하시고 바로잡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으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환절기 되니까 목이 따끔따끔해요.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0.19% 그냥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79% 이제 소폭 하락으로 끝났죠. 이게 지수가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면 원래 이만큼 올라오면 살짝 눌러요. 왜냐면 이게 반등 목표치가 여기거든요. 미국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왔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 있죠, 여기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세게 올라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강하게 올라와 준 거니까 목표치를 채우면 살짝 쉬어요. 쉰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폭락이 나온다기보다 살짝 눌린다고요. 목표를 채웠으니까 잠깐 쉬어야죠, 그죠?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뭐 별로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지수 보실 시간 있으면은 다른 거 공부하세요. 지수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떨어져도 정상이에요.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살짝 여기까지 떨어져도 정상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뉴스에서는 뭐 코스닥이 또 1000포인트를 깨졌다 이런 소리 할 텐데 그냥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1000이죠, 그죠? 1000포인트 깼다고 뭐 크게 달라지거나 여기를 돌파했다고 또 크게 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음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기존에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차트 기법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잘 안 먹힐 겁니다. 이런 얘기 대선주 옛날에 그 강조 많이 할 때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대손주에는 원래 차트 기법이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이 대손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손주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손주 말고도 뭐 바이오를 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또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 분명히 이제 이런저런 분석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차트도 좀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법이라는 게 보통 차트 기법인데, 대손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그 차트 기법이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어떤 투자 전략들도 잘 안 통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차트 기법이 이게 이제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어떤 차트 기법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지금 몇 시에요? 8시 18분이죠? 네. 기존 차트 기법 개인들이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뭘 많이 쓰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돈 내고 배웠겠습니까? 공짜로 배웠겠습니까? 공짜로 배운 걸 쓰겠죠. 특히 주인이분들, 그죠? 네. 무료 기법 강의, 그죠? 네. 그런 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원리나 이런 핵심되는 그 기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 강의는요, 뭐냐면 이제 바로 뭐 이렇게 해서 매매해서 이러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종목이 이러이러한 차트, 이런 위치에서 이런 기법으로 수익을 냈었다. 뭐 이런 식의 기법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법들이 대부분 차트 기법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되게 화려하게 붙여놔서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차트 기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씩 이제 변형을 좀 준 건데,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보통 머리를 짧게 깎죠, 그죠? 네, 여자분들은 뭐 머리가 기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머리가 보통 짧으니까 짧은데 거기다가 뭘 하잖아요. 파마를 하는 분도 있고 염색하는 분도 있고, 뭐 어디를 뭐 가르마를 좀 타시는 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투블럭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스포츠 머리를 좋아해요. 네. 근데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그 차트 기법이 그래요. 기본은 거의 똑같은데 거기다가 염색했냐, 아니면은 뭐 좀 머리를 파마를 했냐, 아니면 약간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커트레스 웨이브를 줬느냐, 뭐. 네. 제가 헤어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항상 머리를 짧게 깎기 때문에. 네. 제 단골 미용사분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오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여기 보시면, 예,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 기법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차트를 사람들이 왜 볼까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차트 보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차트 기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려고 기법을 배우죠. 그러면 그 기법은, 자, 사람들이 주식을 잘 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개인들은 바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매를 해야 되니까 뭐부터 하겠어요? 네, 테크닉을 배우죠. 그게 바로 기법이겠죠. 근데 기법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보통 대부분 차트 기법을 배웁니다.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요. 그죠? 네. 차트 기법을 배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상으로 배우느냐, 공짜로 배우느냐. 물론 돈 내고 이제 급등주 검색기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사신 분도 있어요. 급등주 검색기 그거 쓸모도 없는 건데 몇백만 원 주고 사신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근데 이제 무상으로 이제 무료로 공짜 기법을 배우시죠. 어디에서요? 그냥 뭐 여기저기에서. 저도 다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네. 자, 공짜로 배웠죠. 자, 그럼 바로 이제 실전 매매에 들어가죠.
검증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실전 매매로 들어가서 사용하시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바로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쓰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항상 주의를 해요. 주의를 드려요. 이거 얘기해 드렸다고 해서 또 가서 바로 쓰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나가서 이제 실전 매매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공짜로 이제 배워서 실전 매매에 바로 들어가시는데 이 기법은 대부분 뭐냐면 차트 기법이죠. 그러니까 차트의 기본은 뭐냐면 매수와 매도잖아요. 그쵸? 네, 매수와 매도예요. 근데 매수는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어디서 하면 되죠? 주가가 어느 자리에서 지지할 때. 거기가 저점 아니에요? 지지. 저점. 그죠? 네. 매도는 언제 하면 돼요? 네, 고점에서 매도해야죠. 고점 어디겠어요? 저항이겠죠. 네, 앞뒤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매수는 당연히 저점에서 하시려고 할 거고, 싸게 사야 되니까. 매도는요. 그죠? 고점에서 해야 되니까 저항에서 하면 되겠죠. 저항. 그죠? 네. 차트의 기본 핵심은 사실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차트를 볼 때, 차트 기법의 핵심이에요. 뭐 볼린저 밴드를 쓰건 뭐 일목균형표를 쓰건 무슨 보조지표를 쓰건 간에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요건 거예요. 그쵸? 네. 요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지지와 저항선으로 쓰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도 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냥 맨날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배우지 마시고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네. 본질을 알아야죠. 본질을. 그죠? 네. 자,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드는데 칼도 요리사 보면은 칼이 많지 않습니까? 목수도 보면 톱이나 연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게 그걸 쓰려고. 근데 이제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칼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잘 모르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니까 그냥 그거 하나로 다 해요. 그죠? 네. 모든 요리를 그걸 다 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대부분 요리를 못하더라고요. 네. 제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이 그래요. 네. 칼을 하나밖에 안 써요. 네.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눈으로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네. 음식을 되게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 있어요. 근데 보면은 눈으로만 먹어야 돼요. 네. 입으로 먹으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눈으로만 먹어야 돼요. 네. 입으로 넣으면 큰일 나요. 네. 네. 사람이 잘못하면, 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네. 요리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자, 하나만 씁니다. 네. 이제 똑같아요.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 특징이 뭐냐면 그냥 기법 하나만 갖고 해요. 그냥 하나만 갖고 한다니까요.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게 왜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냐 무조건 그거 하나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기법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연장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칼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지와 저항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평선이잖아요. 이동평균선.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향이 5일선, 뭐 10일, 20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남들과 달라 그러면서 럭키 7 그러면서 7일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럭키 7. 사람 취향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60일선 아니 60일 아니면 200일선을 쓰는 사람도 있죠. 네. 그 이상 거를 쓰는 분도 있어요. 뭐 240일, 360일, 뭐 380일선 쓰는 분도 있었어요. 네. 왜 쓰냐 그랬더니 자기는 380땡이 좋다고 380일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농담 같죠? 진짜 있어요. 네.
자기 취향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전저점이죠. 이 기법을 해부를 해보면요, 되게 그래요. 겉은 화려한데 본질을 딱 들어가 보면 그래요. 주로 많이 쓰는 여러분들 지지가 어디예요? 전저점. 그럼 고점 어디겠어요? 항상 이거 세트로 있죠. 지지와 저항 세트잖아요. 그리고 전저점, 저항은 전고점. 이분들은 절대로 큰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조그만 거예요. 전저점 거기만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은 못 본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주식을 3개월,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공부를 좀 더 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이제 뭘 배웠겠어요? 매물대. 이 매물대 분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따지면 매물대는 대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대학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 전저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에요. 매물대는 대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매물대 분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뭐 이런 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여기서 이제 더 공부를 하면 몰라도 되는 보조지표들을 엄청나게 배워서 그걸 가지고 날마다 분석을 하시죠. 왜냐면 잘 하시려고. 그쵸?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세월이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계속 이거 씁니다. 전저점, 전고점, 매물대, 보조지표, 이평선.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건 뭐냐면 이평선은 그대로고 이제 보조지표가 업데이트가 되죠. 통계 같은 게 좀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트나 이제 이런 뭐 과학기술이 좀 발달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 발달하니까 보조지표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개발도 좀 되는 게 있고.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수많은 이제 이런 지지와 저항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세력이 쓰다가 지금은 안 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력이 쓰다가 요즘에 안 쓴다니까요. 세력이 버린 거죠. 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특정 가격대. 아 이거 중요한데 빼놨네요. 특정 가격대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난 어디서 팔 거야 그래요. 그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건데 처음부터 가격을 정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어서 난 여기서 팔고 싶다. 꼭 가격을 얘기하세요. 아니면 전고점에서 전고점까지 가져갈 거다. 그럼 제가 항상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고. 가격을 정하지 마셔라. 가격을 정하면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게 돼요. 나 이거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걸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얽매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대충 생각하겠죠. 악고점을 제낄 수 있을까?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식을 샀어요. 투자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재료가 더 세져가지고 이거 악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몇 달 더 가지고 가도 수익 많이 나겠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시작이다. 재료가 아직 더 남았다. 그러면 이제 홀딩하는 거죠.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데 매수, 매도가 또는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이게 나 경험 많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별의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여기 뭐 7일선은 안 해봤고요. 이거까지 안 해봤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이거 안 해봤겠어요? 네, 다 해봤죠.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갖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초보 초짜 전문가들도 많아요. 요즘에 이제 무료 카톡방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친구들 뭐 갖고 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제 뭐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원인을 알게 해드리려고요. 네.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평선이나 전저점, 전고점, 매물대, 보조지표, 특정 가격대 이런 걸 가지고 딱 지지와 저항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매매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라고요? 세력이 다 옛날에 쓰던 기법이고 버린 기법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이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런 기법을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저기 하겠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가지고 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거꾸로 아무튼 역용당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쓰는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만든 사람들, 쓰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주식이, 자, 이 박스권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박스권 기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여기는 지지고 여기는 저항이잖아요. 자, 박스권 매매 기법이 왜 제일 이게 기본이냐면 쉽잖아요. 네.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매매 기법이 그 뭘 쓰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지지선 깨지면 손절하라고 하거든요. 요번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 지금 또 막 입에서 욕 날라 그랬는데 그 비관론자들, 그 심리 망가진 그 나쁜 놈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비관론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심리가 망가진 그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전문가 방송할 때 가장 세게 욕하는 게 나쁜 놈들이에요. 네. 원래는 욕을 해요. 네. 욕을 못하는 게 욕을 할 줄 아는데, 네. 방송에서 쌍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나쁜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저점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손절하고 나중에 저 밑에까지 오면 다시 사면 된대요. 제가 대놓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욕했겠어요? 이 짓을 저도 해봤으니까. 진짜 다 해보고 나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내린 결론이 아이 미친놈아 이거였던 거예요. 오늘은 저를 좀 이렇게 까는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해봤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하겠다고 여기서 그 짓을 해갖고 내가 이랬을까. 얼마나 제가 머리를 뜯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왜 맨날 손절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봤거든요. 예? 이상한 거 하지 마시라고 막 잔머리 쓰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 주식을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거의 똑같아요. 사람은. 네? 해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좀만 참으시라고. 여기서 이제 그 손절을 이제 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냐면 옛날 저기 88 올림픽 때 정도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더 됐죠. 요즘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소환돼가지고 요즘에 말이 많던데 전두환 대통령 이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기를 깨지면 그것도 모르고 기법 옛날에 바뀌었어요. 깨지면 뭐 옛날에 한 전문가 제가 처음에 할 때쯤에가 2010년 이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증권방송이 막 생겼었어요. 증권방송 지금처럼 초창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TV를 딱 틀면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로 얘기했냐면 네. 자, 주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오면은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를 깨지면 지지하면 거의 종목 진단, 무료 종목 뭐 그때 TV 증권방송에서 보면 이제 무료 종목 진단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여기쯤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인데 손해가 지금 10%인데 좀 들고 있었는데 궁금하다. 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방송에서 그랬어요. 한국경제나 뭐 이토마토나 다 똑같았어요. 2대1도 그랬고. 거의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여기서 지지를 하면 홀딩 하시고, 여기를 깨지면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이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해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여기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손절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면 쭉 올라갔어요.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기법이 맞았는데 요즘에는 안 맞는다고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1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잘 안 맞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살짝 깨요. 올라와요. 또 깨요. 올라와요. 1, 2주 있다가 또 깨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자 1,0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졌어요. 자, 여기는 950원이고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1,000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900원이에요. 자, 950원 깨질 때 손절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깨지자마자 손절했으니까 자 5% 손해봤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다시 이제 여기 또 1,000원이라고 대충은요. 1,000원에 다시 샀어요. 그럴 때 일주일 있다가 또 깨졌어요. 그래서 또 5% 손절했어요. 1,000원에 또 올라왔어요. 예, 또 깨지길래 950원 깨지길래 또 손절했어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15%, 3번 손절, 5%짜리 손절 3번 했으니까 15%죠. 거기다가 정부에 세금 내야죠. 증권사에다가 거래했으니까 수수료 줘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양반이 또 실수로 여기서 욕심이 붙어갖고 신용 미수를 썼네요. 신용 미수를 쓰니까 5%가 아니라 신용 2배짜리 썼으면 네, 10%, 10%, 10% 신용 이자에다가 이것저것 더 붙었겠죠. 그러면 이제 1억 갖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3번 매매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 계좌는 거의 반토막 나 있겠죠. 이거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옛날에도 이 기법이 안 맞았다니까요. 팔았다 다시 사라고요?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보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계좌 갖고 와봐라.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그때. 지수 바닥 찍을 때. 그렇게 해서 수익 난 거 갖고 와보라고. 물론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다른 걸 사가지고 10%, 20%, 30%짜리 수익을 한 번 정도, 2번 정도 냈을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이상 된 거 갖고 와보라고. 절대 못 갈 겁니다. 제가 그때 무방 때 딱 이 얘기하고 나서부터 안티들이 안 달라붙어요. 그전에는 막 지수 급락하니까 손절했어야지 왜 손절하지 말라고 하냐, 네가 전문가냐 막 그러다가 제가 딱 대놓고 계좌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댓글을 안 달아요. 그렇게 돈 번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다고요. 한두 번 매매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지속적인 수익을 못 내요. 제가 아까 별짓 다 해봤다고 했죠? 이 짓은 안 해봤겠어요? 해봤다니까요. 종목 한 10개 갖고 있다가 아우 다 마이너스고 그냥 뭐 장문이도 안 좋고 기분도 좀 그러니까 싹 정리해갖고 한두 개 딱 그냥 신용까지 써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벌어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다 해봤습니다. 네. 네. 마약 빼고는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마약이 뭔지 아세요? 마약. 네. 신용미수가 마약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대마초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약한 거. 네. 진짜 마약은 파생입니다. 파생 쪽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거기서. 네, 그건 마약입니다. 네. 신용미수 몰빵은 그냥 알코올 중독 정도고요. 네, 그거는 마약입니다. 네. 파생 쪽. 네.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네. 이게 옛날부터 안 맞는 기법인데 지금도 이 기법을 쓰는 거죠. 대신에 이제 바꾼 거죠. 박스권은 옛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 거다. 아주 올드한 거니까 뭐 이제 바꾼 거예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지금 일목균형표도 낡은 게 됐죠. 요즘엔 잘 안 써요. 못 쓰겠어요. 조금 다른 거. 이름 조금 예쁘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걸로 바뀐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쓰냐 이거예요. 내가 요리를 하는데 부엌칼을 쓰느냐 아니면 무슨 진짜 뭐 큰 뭐
네모난 칼을 쓰느냐, 뭐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네. 프라이팬도 종류가 많죠. 네, 뭘 쓰느냐. 그 차이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기법을 쓰든 이 기법들이 잘 안 통하는 이유가 세력들이 그걸 역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흔들어 놓는데 그게 뭐냐면 지지선을 다 지지저항이 있거든요. 그 지지선은 일부러 깨요. 일부러 깨거나 아니면 안 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박스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윗을 깼다가 올렸다 깼다 올렸다 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예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겠죠. 기법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살라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정권이랑은 상관없고 이제 그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대선주 처음에 할 때 있죠. 개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이거 기다리다가 놓친 거 많았어요. 안 내려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어떠냐면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굳이 안 내려도 되는데 자꾸 내려와요. 그리고 올리고 개인들이 안 털리잖아요. 한 번 더 내려요. 올리고 개인들 다 털렸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주린이들이 들어와서 7, 8월 달에 있죠. 특히 7, 8월 달에 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뭘 썼어요? 예, 신용을 잔뜩 쓴 거예요. 주린이 맞아요.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신용을 아주 많이 겁 없이 계속 쓴 거예요. 신용.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엔 특별히 자 여기도 보면 전저점이 또 있겠죠. 그죠? 여기가 전저점이었는데 세력이 흔든다고 전저점을 하나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또 특별히 더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크게 두 번 깬 게 있을 거예요. 차트를 하나 보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차트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뭘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뭐 하나 찾아볼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잠깐 있어보세요. 이건 내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서 찾아볼게요. 뭘 갖고 얘기해드릴까? 아주 그냥 이런 거 보실까요? 이 부방이라는 건데 이것도 윤석열 씨 테마주였죠. 부방.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앞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을 했다가 그죠? 쭉 급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위주 쿠포나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차트예요. 올라와야지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개인들 솔직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주린이들이 계속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7, 8월 달에 신용을 잔뜩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잘 마무리를 짓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렇게 가면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저도 옛날에 팔도 한번 부러진 적이 있고 다리도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까불다가 저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까불다가 팔이 다 부러진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네. 여기서 이제 신용 쓰고 까불다가 신용 쓴 게 아니라 이제 고점 매수하고 이제 까불다가 이제 톡 떨어진 거죠. 그냥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면 병원 가서 기부소하고 좀 쉬어야죠. 그죠? 네.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팔이 다 붙었고 기부소를 이제 풀었어요. 이제 기부소를 풀고 이제
이제 좀 재활치료하면서 이제 나가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신용 쓰고 장난치다가 또 부러진 거죠. 네. 쭉 끌려 내려왔죠. 이 차트가 뭐냐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밑으로 떨어진 건데 그 전저점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대충 여기죠. 대충 보시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신용 써가지고. 근데 저점이 또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죠? 박스권이었어.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쯤 이제 쭉 내려오니까 아이고 또 뭐 싸다고 또 네, 간다고 늘림목이니까 신용 써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 깨면서 떨어졌죠. 내보내려고. 근데 이 전저점을 요번에 또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힘드셨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기법을 갖고 와봐도 이 차트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대부분의 기법을 갖고 왔을 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될 만큼 계속 떨어진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해라도 가면 참고 견디고 뭐 말 그대로 이해라도 해볼 텐데 이해가 안 가니까 되게 힘드신 거예요. 자, 이거는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하죠.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맞고. 자, 박스권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박스권이었죠. 자, 박스권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박스권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자, 저점 왔어요. 자, 여기서 뭐 했겠어요? 오, 매수 이렇게 했죠. 매수잖아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잘 보시면 살짝 깨졌어요. 손절했겠죠. 이 사람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이 사람이 매수한 그 자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손절 라인이 돼요. 손절했더니 급등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사야죠. 재매수. 근데 일주일 있다가 또 급락했어요. 손절하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21선 갖고 매매하는 사람. 21선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를 깨졌잖아요. 손절했겠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길래 박스권을 갖고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깼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서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는 깨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급등할 때 상한가가 있죠. 네, 거래 터졌어요. 여기 이제 여기서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 터지면 상한가가 밑에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거든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잘 안 깨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도 깬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평선 갖고 매매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들어봤더니 21선 이런 거 다 깨져도 201선은 안 깨진다고 또 배웠어요. 201선이 뭐냐면 여기 지나가고 있는 빨간색 선이야.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 요거거든요. 네. 근데 201선도 처음에 지지하는 것 같더니만 깨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저렇게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전저점이 한 번까지는 깨질 수 있대요. 전저점이 여기죠, 대충. 여기는 깼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안 깨질 거다 생각하고 여기서 샀어요. 아니면 여기 샀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또 깨지는 거예요. 깨더니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모든 기법을 다 갖고 와도 안 돼요. 저번에 뭐 친구 매매 기법이라고 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친구 매매 기법 들어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친구 매매 기법 혹시 아실 때 들어보신 분 1번, 모른다 4번. 네. 자, 모르면 4번 다 일제 찍으세요. 모르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친구 매매 기법이 뭔지 아세요? 친구 매매 기법 모르세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한때 여기 뭐예요? 그 인터넷에 쳐보면은 친구 매매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자, 주식을 하는데 인간지표를 활용하는데 그 인간지표가 뭐냐면 친구인 거예요. 네. 자, 친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불나방 스타일이죠. 이런 데서 사요. 자, 친구가 매수했죠. 그러면 이제 바로 안 따라가고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내 친구의 이제 얼굴이 이제 흑빛으로 변하면서 흑마늘 있죠. 시커멓게 변하면서 40% 정도 손실 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친구 손절했겠죠, 그죠? 그 친구 그냥 받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친구 매매 기법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맞아요. 40% 정도 떨어지면 거의 바닥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가 4,800원 정도죠, 대충. 4,800원에 40% 빠지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대충 2,000원 빼면 되잖아요. 2,000원 조금 안 되겠네. 그죠? 네. 여기서 40% 빠지면 잠깐만요. 2,880원? 네, 2,800원 정도. 대충 2,000원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가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이 정도면 그래, 다 됐어. 샀는데 전조점을 또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미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와도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도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볼린저 밴드 한번 넣어볼게요. 별의별 거 다 해드립니다, 진짜. 기다려보세요. 찾으면 돼요. 저도 이거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일단 넣어드릴게요.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 잠깐만요. 넣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선이 잘 안 보이시겠다, 그죠? 네. 이거를 쓰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해요. 이평선 지우고 이게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잘 안 벗어난다는 논리인데 이 안에 이제 갇혀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호수 같은 거죠. 호수. 저기 그 에어컨 그 물 빠지는 그 주름관 있죠? 주름 호수, 그죠? 네,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산 씌우는 비닐 같은 거? 네, 그런 느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약간 후행성이니까. 여기다가 뭐 일목균형표를 갖다 넣는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것도 넣어드려요? 잠깐만요. 저 옛날에 이걸 다 해봤는데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일목균형표 위에 떠 있는데 이런 걸 넣어봐도 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별짓을 다 해도 이해가 안 갈 만큼 차트가 다 박살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표, 기법 갖고 와도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대량거래 이렇게 배우셨죠? 대량거래가 바닥에서 터지면 이거 세력이 들어온 거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량거래가 터진다고 해서 대량거래가 터지면 세력이 들어온 거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대량거래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갈까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세력이 언제 올릴지는 그 사람들만 알아요. 네, 그 신용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대량거래 터지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갈까봐. 근데 대량거래 터졌다고 해서 세력이 그 다음날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 들어오면 절대로 안 올립니다. 절대로 신용 쓴 사람들한테 안 나눠줍니다. 대량거래 매매기법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대량거래가 터져야 고점이다. 그래야 끝난 거다. 그래서 대량거래가 터질 때까지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주식을 배우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많을걸요?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많지 않으세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 터질 때까지 홀딩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근데 대량 거래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게 꼭지였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나도 안 팔고 들고 있어도 뭐라고 안 했었어요. 그게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부터 룰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바뀌었죠. 상한가가 15%일 때하고 30%일 때하고 룰이 똑같겠습니까? 바뀌었겠죠.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량 거래가 터지면 고점이다? 아니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려요.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고점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반 정도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스타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을 해서 그죠? 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끝났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맞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 끝난 거다. 고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여기 이제 교회나 절이나 어디 이렇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그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식도 똑같아요.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대량 거래 터졌으면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안 팔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안 파시냐? 왜 안 파세요?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5배 이상 올라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왜 안 파십니까? 그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네. 이거는 세력이 들어온 거래요. 기법을 알면 뭐예요? 안 파는데 세력이 들어왔답니다.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허파에 바람이 들어온 겁니다. 이는 그들에게 드릴 거예요. 좀 아프셔도 그냥 들으세요. 허파에 바람 들어온 겁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누가 온다고요? 네. 제비가 오는 게 아니라 조종이 옵니다. 네. 조종이 와요. 근데 뭐가 온다고요? 네. 이건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랬어요. 네. 자, 1호는 뭐예요? 이스타코는 이재명 씨 테마주였고 1호는 최재형 씨 테마주죠. 1호는 앞으로 잘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최재형 씨 사퇴했잖아요. 사퇴가 아니라 이제 최재형 씨는 이제 요번 선거에서 끝났죠. 네. 그러면 최재형 씨 관련주들은 앞으로 좋아요. 왜냐면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어때요? 대량 거래 여기서 터졌네요.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왜냐면 더 갈 줄 알고 이게 눌림목으로 보였을 테니까. 그런데 이평선을 잘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누가 와요? 조종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론 후발주로 올라간 게 오픈 베이스예요. 오픈 베이스를 보시면 이것도 대량,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다르죠. 네,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갔고 뒤에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이것도 안 팔았겠죠. 이것도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겠어요? 더 갈까봐. 그쵸? 네, 앞에 특히 뭐냐면 이스타코하고 1호는 꼭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안 판 겁니다. 근데 오픈 베이스는 앞에서 터진 거고, 근데 대량 거래가 사실 여기서 터졌어요. 비싼 가격대가 어디냐면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 대량 거래 아닙니다.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 안 팔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더 갈까봐. 그 비상교육 말고 비상교육이란다. 그 범양건영 있죠? 범양건영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여기서 세력이 잘 만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잘 만들면.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범양건영이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라 윤석열 씨 부동산 정책주로 둔갑해서 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그랬으니까
세력맘이에요. 네. 거래가 앞에서 터졌죠? 참고하세요. 자, 이건 그냥 얘기 드린 거예요. 서비스로. 근데 캐리소프트 보세요. 네. 캐리소프트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 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댔냐면 아직 대량 거래 안 터졌다. 이거 또 가는 거다. 그래서 안 팔고 더 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알고도 더 산 사람이 있고 모르고 더 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안 팔았어요. 대량 거래 안 나왔다고. 그 기법 바뀐 지 5년 넘었어요. 상한가가 30%로 바뀐 게 2015년 6월 달이에요. 2015년 6월 15일 이후에 바뀌었다니까요. 5년 넘었잖아요. 언제 바뀐 건데 이게. 캐리소프트가 떨어질 때 여기에서 막 이거 주워 담는 분들이 있어요.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괜찮다고. 제가 보기엔 대량 거래였는데요. 이거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하나 보면 대량 거래가 아닌 것 같지만 모아서 보세요. 꽤 많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다 합해서 보면 꽤 많다니까요. 근데 여기 하나잖아요. 그냥 합치면 저거만큼 돼요. 이거. 세력이 무슨 조막선 세력도 아니고 세력이 나가는데 뭐 한 번에 뭐 시장가 매도가 나가겠어요? 그건 개인이죠. 며칠 나눠서 판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대량 거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지면 고점이다. 그때까지 안 팔아도 된다. 대량 거래 안 터졌으니까 세력 나간 거 아니다. 홀딩해도 된다. 틀리다고요. 그럴 때도 있는데 솔직히 안 그럴 때 요즘 더 많아요. 아까 제가 그냥 편의상 반반이라고 그랬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법이. 더 보자고. NX도 정책주였죠. 요번에 개인들이 5월, 6월, 7월 요때 그 정책주에서 많이 물렸어요. 제가 보기엔 정책주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하도 많이 물려갖고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요. 네. NX는 개인들이 어디서 물렸겠어요? 여기서 물려. 여기가 고점이었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없죠. 그래서 NX가 여기서 이렇게 딱 급등 출발했을 때 여기에서 개인들이 안 팔았습니다.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절대 안 팔았어요. 여기는 다 수익 아니었겠어요. 그죠? 여기 아침에 시초가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최고가였는데 여기서 아무도 안 팔았어요. 거의 안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안 팔았을까요? 왜 안 팔긴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1000원짜리가 한 2,500원까지 왔으니까 2.5배 올라왔죠? 그러면 본인 매수가 대비 최소한 2.5배 수익 날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여기서 요거 먹고 팔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팔죠.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눌림목을 만들어 놨으니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못 팔죠. 네?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헤어져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 헤어지는 거예요. 절대 못 헤어져요. 팔아야 되는데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인 거죠. 네. 그래서 절대 못 파는 거예요. 네. 어떻게 팔겠어요 이거를? 네? 비중도 잔뜩 실어놨는데. 근데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 뭐냐면 대량 거래 안 터졌으니까 안 끝났다. 잘 보시면 앞에서 터졌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옛날에 상한가 15%일 때하고 30%일 때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도 10년 이상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5년 이상 한 사람도 별로 없고 주린이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초짜 애널리스트, 초짜 그 주식 리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저희 방에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이분들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스타일처럼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무조건 홀딩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게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이제 수익 난 거에 절반 이상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법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애니등률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초반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량거래 이만큼 안 나왔으니까 이만큼 안 나왔으니까 이거 안 팔아도 된다. 나중에 이 거래가 터질 때 그때 팔면 된다. 그러고 산 거예요, 걔들이.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오히려 더 샀다가 끌려 내려온 거예요. 이참하게. 오늘 상한가 나온 에너토크 보죠. 에너토크 얘기를 제가 저희 라이브 방송이나 무방에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이게 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제가 아는 한 2명 정도가 손절을 다 해버린 줄 알고 괜히 또 이 얘기하면은 그분 보고 이게 왜냐면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안 팔고 물량을 좀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팔거나 뭐 내일 판다고. 네. 오늘 파신 분도 좀 있고 내일 판다는 분도 있는데 보니까 손절 안 했길래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보세요.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처음에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여기서는 대량거래가 안 터졌죠. 이게 다였다. 끌려 내려오다가 이것도 원전 관련주지 않습니까? 계속 요즘에 원전 관련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상한가 치면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이따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끌려 내려오다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종목들 나름대로 다 반등 나올 거라고. 에너토크는 진짜 시원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 세력들이 자주 쓰던 양음량이에요. 다중눌림목인데 하루는 들었다가 거래 터뜨리면서 들죠. 그 다음날 음봉 조용히 때리면서 거래 줄죠. 그 다음날 확 들었다가 놓죠. 그 다음날은 누르죠. 양음량 딱 나오더니 상한가 쳐버렸네요. 재료 붙여가지고 거래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이거 들고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기서 사서 물렸었다. 여기서 물렸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건 플러스에서 시작하건 전 일단 절반 던져버립니다. 시초가에서. 근데 시초가에서 5% 10% 추가 상승 나온다? 또 던집니다. 나머지 절반을 또 던져버리겠죠. 지금 4분의 1 남았겠네요. 그죠? 네. 나머지는요. 거기서 더 올라간다. 상한가 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다 팔아버립니다. 네. 근데 아까 절반 2번 팔았죠. 그죠? 시초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팔았는데 거기서 버벅거리면서도 약간 떨어지려고 한다? 매수 쪽, 호가창 매수 쪽에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팔아버립니다. 당신들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저는 이틀, 한 2, 3일 쉬겠죠. 이거 다 팔고 나서 2, 3일 쉬겠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팔자마자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런 데만 17,000원, 18,000원에 사가지고, 그죠? 네. 반토막 났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50%, 60%. 이제 내일 만약에 급등 좀만 나와주면 15,000원대 아니겠어요? 16,000원? 16,000원도 올 수 있어요. 대충 오늘 14,000원에 끝났으니까 내일 10%만 띄워도 15,000원대네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같으면 손절하고 나갑니다. 네. 2번 다시 이런 데 사지 말아야지. 비싼 수험료 낸 거죠. 그래도 잃어버린 돈 찾아왔잖아요. 이거 18,000원에 샀는데 15,000원, 16,000원에 팔면 10%대 손실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죠? 네. 깡통 찰 뻔했는데. 맞으면 10원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어디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네? 정리하면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네. 참고 참으니까 올라오잖아요. 에너토크 갖고 도신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반등 나오거든 파시라고. 오늘 보니까 그 저희 회원들 연락 많이 오대요. 갖고 들어온 분들 있거든요. 다행이에요. 네. 추천한 적은 없는데 올라올 때 팔라 그랬어요. 시원하게 올라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갖고 있는 분들 정리 싹 하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손해좀 보고 파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랑 좀 다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손해를 좀 보고 파시겠죠. 10%건 뭐 얼마건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손해 보고 팔았는데 목소리가 다 좋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만나서 보면 얼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표정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여기서 탈출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손해봤는데. 평상시에 막 이 정도 손해보고 팔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텐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고생하다가 나오니까. 내일 이거 급등하거든. 정리도 잘 하세요. 내일 이거 아침에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겠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은데요.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기적이에요. 여기 매물대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네. 상한가로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거래가 많으니까 세력 들어온 것 같죠?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지점이 매물대가 되게 센 자리입니다. 중간이. 전쟁으로 따지면 저기에 매복해 있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그 많이 보셨잖아요. 어디에요? 그 옛날 그 인천 상륙작전? 네. 노르망디 거기 상륙작전이 있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격이 엄청날 겁니다. 네. 아무튼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뒤에선 안 터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팔고 끌려 들어온 거예요. NX, 에너토크 똑같아요. 애니능률도 똑같고 게레스포도 똑같고 이해되셨죠? 네. 그냥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그 DSR제 강의로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이거 좀 연계해서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종목 한 3개만 더 볼게요. 이거 포함해서. 네. 자, DSR제 강의인데 저희 방에서 여기서 썼던 거예요. 이제 홍준표 테마주. 네. 이미 다 팔았어요. 자, 대량 거래가 언제 터졌나요? 네, 여기서 터졌어요. 두 개 거래량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거의 다 팔았어요. 팔고 나왔는데,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모든 기법을 다 깨고 나서 급등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8월 20일쯤에 급락했던 거 아시죠? 8월 중순에 광복절 끝나고 와서 확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데 처음에 21선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은요. 21선이에요. 그리고 전저점 이거거든요. 이 DSR 제강이 21선을 올라탔다가 깨버린 거예요. 그런 개인들은 뭐하냐면 바로 손절합니다. 21선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바로 손절. 네. 그 다음에 전저점이 어디였겠어요? 대충 전저점이 뭐 요 자리였겠죠. 여기 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쯤 맞겠죠. 그죠? 네. 여기다 선언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끌려내려고 확. 본인 매수가 대비 손해 한 20-30% 났으니까 손절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201선 있죠. 201선도 다 깨버렸어요. 201선 갖고 하는 사람 깼을 거고 볼린저 밴드가 뭔가를 이 정도 급락했으면 다 깼을 겁니다. 보조지표 웬만한 거 다 박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빨리 나왔겠죠. 그러면서 개인들 싹 다 털린 게 있었답니다. 차라리 지금은 기법을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지만 차트를 좀 배우면 배울수록 좀 어려운 걸 긋는데 뭐 이렇게도 하겠죠. 추세선 저점과 저점끼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네. 그 왠지 차트가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추세선을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추세선을 잘 봐요. 네. 저도 이거 많이 긋는 편인데 참고만 하세요. 네. 여기가 지지선인데 이걸 여기서 깬 거예요. 박살을 낸 거죠. 여기서 이 추세선 갖고 매매하는 사람은 여기서 반드시 손절합니다. 손절 안 해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엄마가 집 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 유치원생이 있는데 엄마가 집 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 나간 거. 엄마 잠깐 마트 간 건데 마트 갔다 올라오고 잠깐 나갔다 오는데 네. 놀란 거예요. 네. 그런 심정으로 요번에 개인들이 힘들어했던 거라고요. 네. 다 박살내놓고 날아간 케이스예요.
이걸 왜 지금 보여드렸냐면 개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다 박살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뮤라테크 8월달에 한번 폭락 나왔을 때 여기였어요. 여기 주르르륵 떨어졌죠? 네, 보세요. 21선 회복했다. 빨간색이 21선인데 21선 회복했다가 깨졌죠? 21선 매매한 사람은 멘탈 나갔을 거고 201선도 깨면서 떨어졌죠? 멘탈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자,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를 또 깨지니까 전저점 보는 사람은 멘탈 나갔을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전 저점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네, 보니까 또 깨졌네요. 멘탈 나갔을 거고 뮤라테크는 절대로 10,000원은 안 깨질 거라고 했는데 뭐예요? 9,960원? 네. 찍으니까 멘탈 나갔겠죠. 이거는 끝났어. 차트를 보니까 다 내보내고 바로 양봉 올려버리죠. 그만큼 개인들이 털렸다는 얘기예요. 털리니까 이게 나오죠. 자, 올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죠. 파는데 손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전에 오면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본전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겠죠. 어디서 팔겠어요? 송고점에서 팔겠죠.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그렇죠. 아, 왠지 여기는 안 올 것 같고 15,000원은 너무 좀 내가 욕심을 내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보니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고 중국의 헝다굴이 망해갖고 중국도 망할 것 같고 근데 오류가 있죠.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망해도 중국은 안 망해요. 왜냐하면 땅이 중국 거니까 중국 정부 거니까 안 망해요. 근본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그죠? 네. 그냥 던진 거죠. 던지면 항상 추가 상승이 나오죠. 요런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더 가져가고 싶었는데 일단 빠졌어요. 빠지고 다른 거 샀어요. 다른 테마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박살내면서 가는 거죠. 하나 더 있죠. 모인즈 이것도 다 팔았는데 요번에 10월달에 하락 나오기 전에 현금 좀 만들어 드린다고 싹 정리했어요. 여기서 좀 팔고 그 뒤에서 여기서 다 정리해 버렸어요. 팔기 싫었는데 좀 팔았어요. 수익 보고. 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8월달에 급락했을 때 그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아시겠죠? 그냥 다 무시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모든 기법을 다 깨면서 개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법. 어떤 기법이요? 공짜로 배운 그 기법. 사실은 돈 내고 배우셔도 그 싸게 싼 거 뭐 얼마 안 주고 배우셨으면 거의 공짜로 배운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런 차트가 나오면 개인들이 공짜로 배운 그 기법 다 무시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기법이 거의 안 통하는 거죠. 대부분 역공을 당하고 가끔씩 맞는 경우가 있지만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딱 2번 맞는다고 하잖아요. 시계가 12시에 딱 고장나서 멈춰 있으면 하루에 12시는 2번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1시라고 할까요? 1시에서 고장났어요. 그럼 1시는 새벽 1시, 오후 1시. 그러니까 하루에 딱 2번은 맞아요.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확률밖에. 그 기법 갖고 쓴 건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특정 저 지지 라인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초짜 전문가들 있죠. 그 전문가는 안 하고 그 리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기법도 다 무시하면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녁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안 해요. 유튜브 방송 제 거 말고 딴 거들 많이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방송 잘 안 하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하나요? 잘 안 하죠? 저처럼 매일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여기 유튜브 쪽에. 여기 무스TV나 이쪽은 잘 안 찍으실 거고. 네. 그럼 별로 안 할걸요? 아니면 바닥 찍어나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네. 안 하다가 하든가. 네. 그럴 거예요. 네.
유튜브 쪽 얘기하는 거. 거의 안 찍으시는 거 보니까 재방송만 들으시나 보네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안 찍으시는 거죠? 네. 생각보다 별로 안 찍으시는데.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7번을 더 많이 찍어주시나. 그래서 10분만 더 할게요. 네, 좀 더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네. 투자 전략이 안 통하는 이유는 내일 해드릴게요. 오늘 이거 두 개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 못하겠네요. 네. 기존 차트 기법과 투자 전략이 안 통하는 이유 중에서 차트 기법은 오늘 다 마무리를 짓고 투자 전략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중요한데 내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보다 좀 오버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옛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법을 쓰시면 대부분 역공을 당하고 그래요. 고장난 시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결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번에 이번 기회에 그냥 새로 배우세요.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여기 무방회원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물론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조금 뭐 수익 안 난다고 답답해하고 욕하고 그거는 그분이 잘못하신 거죠. 네, 그죠? 네, 그거는 그분의 인격의 문제고, 네, 그죠? 네. 근데 힘들어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네. 맞죠?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새로 배우세요. 뭘 배우라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를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전문가면서 이런 일을 다 겪거든요. 이런 일을 다 겪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냐 성공이냐 그 갈림길인데 여기서 성공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든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이 제일 낫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잘 몰라서 모를 때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겠죠. 뭐 예를 들어 전문가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신 겁니다. 얘기를 했을 때 승질 안 내고 경청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욕심만 안 내시면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배운 거하고 지금 실제 벌어진 이거하고 너무나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정도 한 8, 9월 달쯤 되면 수익이 이만큼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이 났고, 그죠? 추석 끝나면 대선주가 저도 많이 갈 거라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대장동 터지니까 또 이게 그렇게 못 갔죠?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으니 거기서 괴리가 오는 거죠. 결혼 생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았을 때는 이혼하거나 굉장히 결혼 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족끼리가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맞으면 저기 한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배웠던 거하고 뭐가 달라서 많이 힘드셨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게 요즘에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괴리감에서 빨리 나오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게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자, 어떠세요? 알고 나니까 편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였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안 가고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아까 왜 손절 시켰다가 뭐 지지선 깼다가 올라갔다가 깼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런 거 아까 전저점을 또 2번씩이나 깼다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약간 변수들도 있었지만 바뀐 지 꽤 됐어요. 5년, 뭐 10년 넘은 것도 있어요. 아까 대량 권력은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할 때 거의 공짜 무료 강의 많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돈 아끼려고 이제 그렇다기보다 원래 처음에 그렇게 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잘못된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 버려야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나 뭐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이제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죠, 그죠? 요즘에는 운동들 하나씩은 하시지 않나요, 그죠? 네. 실력을 키우려면 일단 내가 내 잘못된 거 그 자세 습관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 버리고 네. 싹 버리고 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장점이 있으면 살려야죠. 그러나 일단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잘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의 이제 고수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하세요. 네, 겸손이 뭐겠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얘기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빨리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빨리 변화가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고수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주식을 잘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네. 남의 말을 듣고 경청을 하고 그러면 내 문제점이 뭔지 발견이 돼요. 책을 왜 읽으시는데요? 간접 경험. 그리고 거기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내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청해야죠. 그죠? 내 문제점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급락 나왔던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시겠어요? 현금도 별로 없어서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실 거고, 그죠? 네. 죄다 지금 손실 나 있어서 이것저것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 보고 계좌 보고 차트 보는 거예요.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니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신다니까. 그럴 시간에 그런 거 그만하시고 이제 똑같은 시간을 좋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내 문제점은 무엇인가? 네. 하나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차트 기법 안 맞는 거 거의 그거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녹슨 칼 가지고 녹슨 칼 들고 하나도 그냥 안 아파요. 네. 녹슨 칼, 무딘 칼 들고 가가지고 싸우겠다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네, 총 들고 있는 사람이랑 싸우겠다고. 맞죠? 네. 그거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차트 분석을 계속 하시면요 정신병 걸려요. 네,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차트를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요즘 정신병 걸립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안 가는 차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이 미치겠죠? 미치면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기엔 좀 너무 아직은 초보대 많으실 테니까 그게 다음에 해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차트 그만 보세요. 시간이 많으시니까 차트 보고 계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요즘에 여담이지만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더 붙었어요. 뭐 하겠어요? 잡생각 안 하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팔굽혀펴기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컴퓨터 째려보면서 컴퓨터 왜 째려보냐면 매도 사인 낼 거 있으면 매도하려고 회원들 돈 만들어 가지고 뭐라도 좀 하려고 지금 계속 모니터 째려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했다가 눈에서 슈퍼맨처럼 레이저 나오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손엔 아령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잡생각 안 하려고. 집중하되 잡생각 안 하려고. 전문가도 그렇게 하면서 멘탈 관리하는 겁니다. 네.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네.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세요? 도움 된다 1번 찍어보시고. 도움 되시나요? 네. 도움. 아니 종목이나 주지 또 뭔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무료 종목 추천은 다른 데 가면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네. 차트 타령도 딴 데 가면 많이 해주고 저도 차트 얘기 많이 해드리지만 그런 일반적인 얘기 지수가 내일 떨어질까 오를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원하시면 다른 데 가서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도움은 안 되세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차별화를 둬서 강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기법 있죠? 그거 지금은 맞아도 다음에 가면 또 안 맞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정회원들한테 기법을 가르쳐줘도 제가 그래요.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대신에 원리는 알아둬야 된다. 원리하고 그 문제의 본질은요 안 바뀌어요. 저 회원들한테 원리나 그 핵심 본질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건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네. 나중에 거기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배워놓고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힘드셨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배웠던 거,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내일부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배웠던 게 뭐가 잘못됐을까? 네. 싹 바뀌었습니다. 내일은 투자 전략이 옛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쓰고 있는, 옛날이라고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투자 전략이 왜 안 통하는지, 그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것들을 싹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놨는지 저 거의 다 알아요. 왜겠어요? 다 해봤다니까요. 옛날에 다 제가 해봤던 거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네. 자,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네. 금요일은 시장이 이제 좋든 안 좋든 금요일날은 잘 정리하시고 끝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욕심내고 무리하시고 이렇게 비중 실어서 모험을 하시면 지옥 같은 주말을 보내셔야 돼요. 주말은 편안하게 푹 쉬셔야 그 다음 주를 또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를 위해서 내일은 조용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